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제가 지난 QD OLED 영상에서 고스 사태의 재림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삼성 TV의 고스 사태, 하피TV가 정리해봅니다. 삼성의 고스 사태 기억하시나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GOS,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는 시스템 앱이 존재하는데요. 스마트폰의 CPU, GPU가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스로틀링, 성능을 낮춰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죠. 고스도 바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삼성 갤럭시의 고스는 과도한 사용 시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작동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고스가 항시 작동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감추기 위해 벤치 프로그램에서는 고스가 꺼지도록 교묘하게 치팅해 놓았다는 사실이 지난 3월에 밝혀진 겁니다. 이것이 삼성의 고스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 TV에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TV는 화질을 측정하거나 캘리브레이션 할 때 레퍼런스 테스트 패턴을 띄워놓고 컬러 애널라이저와 같은 전문 장비로 측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표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알팅스에서 측정하는 레퍼런스 체크표입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를 측정할 때 실제 화면에서도 측정하지만 패턴을 피크 2%, 10%, 25%, 50%, 100%로 놓고 마찬가지로 지속 2%, 10%, 25%, 50%, 100%를 띄워놓고 측정합니다. 보통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에는 지속보다는 피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패턴은 검정 배경에 화이트 사각형을 가운데 띄워놓고 측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퍼센티지, 즉 화이트 사각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밝기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크기일 때 디스플레이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도 영상 전체가 빛나지는 않고 물체 하나가 강하게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밝기는 주로 2% 패턴에서 나오지만 2% 패턴의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 패턴에서의 수치를 주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DB 테스트 채널을 운영하는 빈센트가 삼성 QD OLED의 S95B를 리뷰하면서 우연하게도 레퍼런스 패턴 10%일 때와 9%일 때의 화면 밝기 그리고 EOTF 값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1%의 차이라면 유사하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레퍼런스로 쓰이는 10%에서는 좋은 수치를 표현한 것에 반해 9%에서는 확연히 달라졌던 겁니다. 즉 삼성이 리뷰어들이 표준으로 쓰는 10%일 때 더 좋아 보이는 혹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치팅을 쓴 사실을 빈센트가 발견한 거죠. 이게 뭐냐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기억하시죠?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테스트 시에만 작동하는 별도의 장치를 달아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것처럼 속여온 거였죠. 전문가의 테스트 시에만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합니다. 빈센트의 문제 제기 이후 이 이슈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S95B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LCD TV인 QLED QN95B도 플랫 패널스 HD에서 리뷰해보니 똑같은 치팅이 밝혀진 거죠. 플랫 패널스 HD 리뷰에서 QN95B는 10%에서는 밝기 2323니트가 나왔는데 9%에서는 1288니트로 뚝 떨어진 거예요.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난 거죠. 정리하면 TV의 실제 밝기는 낮은데 10% 패턴에서만 밝기가 더 높게 나오도록 치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10% 테스트 패턴을 TV에서 인식해 밝기를 높이도록 치팅했기 때문에 만약 게임이나 영화에서 유사한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TV는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밝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영화 배경이 밤이라면 이 TV에서는 동틀력 직전의 새벽처럼 밝아지게 되는 거죠. QD OLED보다 QLED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QLED의 경우 지난해 제품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미니 LED의 숫자를 줄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TV의 밝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TV는 패널의 밝기를 더 높일 수 있지만 전력 소모, 발열, 번인 등의 문제로 사용자가 오랜 시간 사용해도 이상 없을 정도의 밝기로 낮춰서 발매합니다. 우리가 소니, 파나소닉, LG OLED TV에 쓰인 히트싱크를 칭찬한 것은 원래 패널이 가지고 있던 밝기 한계를 히트싱크를 통해서 좀 더 높여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패널 밝기는 TV 제조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피TV와 같은 리뷰 채널에서는 TV의 밝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은 소비자에게 우리 TV 최대 밝기 이거야 라고 치팅을 써서 보여주지만 실제 TV 사용 시에는 그 밝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삼성 QD OLED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사이트에서 측정한 수치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 10%에서 삼성 QD OLED가 LG OLED보다 높게 나오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G2의 밝기가 더 높습니다. 즉 패턴상에서만 S9B가 더 높고 실제 영상에서는 G2가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요? 결국 삼성 때문에 리뷰어들은 기존 스탠다드가 아닌 1% 그리고 9%로도 측정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해외 미디어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삼성은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코멘트가 좀 애매해요. 소비자에게 보다 다이내믹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은 산업 표준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윈도우 크기에 HDR 콘텐츠의 일관된 밝기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디에도 소비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QLED 원가 절감에 대한 반성은 없죠. 이것도 애매한 것이 앞으로 9%에도 치팅을 걸겠다는 의미인지 10%에서는 치팅을 빼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삼성이 업데이트한다 공지했으니 삼성 TV 고스 문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착잡합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 송강호 배우가 수상을 했죠. 바야흐로 K 컨텐츠 시대라 해도 무방합니다. 오디오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영국 오디오 노포, 린, 네임, ATC, 메리디안 등은 런던과 캠브리지 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대, 70년대에 꽃피웠습니다. 1950년대 이후 오디오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음악 스타와 최신 오디오 기술이 모두 미국에서 태동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비틀즈를 시작으로 롤링스톤스, 핑크 플로이드, 퀸과 같은 브리티시 락스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와 함께 영국의 새로운 오디오 메이커들이 꽃피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로 진출하죠. 이렇게 콘텐츠와 기기는 상이할 것 같지만 함께 시너지를 내며 성장합니다. K 콘텐츠 시대에 삼성 더 잘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뭔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스 사태를 보인 스마트폰, TV 모두 삼성이 시장 세계 1위입니다. 2위나 3위 기업이 1위를 따라잡기 위해 쓸 법한 삼류 편법이 1위 기업에서 쓰다니 이게 웬 말인가요? 한국 리뷰어로서 솔직히 쪽팔립니다. 직업상 해외 관계자와 만나거나 이야기할 일들이 많은데요. 국뽕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어깨 펴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삼성이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리뷰어들은 스탠다드를 준수하기 때문에 9% 윈도우로 테스트하는 일은 우연이 아니고서야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이 치팅, 리뷰어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제 내피셜은 같은 QD OLED 패널을 받았었는데 삼성처럼 높은 밝기를 기록하지 못한 소니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패널을 쓰는데 왜 쟤네만 더 높게 나올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갤럭시처럼 자기들만 아는 비밀도 아니고 패널을 다른 데도 공급하고 있으니 금방 들통날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QLED까지 번지고 말았네요. QD OLED 1세대임에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 놓고 스스로 죄를 뿌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 QD OLED TV 제가 지인을 통해 직접 보고 왔다 말씀드렸죠. 기왕이면 소니 QD OLED TV까지 테스트해보고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